네, 프랑스 파리 테러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이 테러의 위험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도 간단 없이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또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목함지뢰 사건만 해도 뭐 북한의 무력 도발이기도 하고 또 북한의 테러의 한 형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테러와 관련된 대테러 방지법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슈다에서는 이 테러 문제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만정 한국 테러학회장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도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지만 뭐 IS로부터의 어떤 테러에서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실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리나라도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걱정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국내적인 그런 그 요인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인원들이 IS 전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금년 1월이었죠. 우리 김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김군이 5월 달부터는 이제 나타나지 소식을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그 젊은이들이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형의 그런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SNS 통한 그런 그 IS의 그 고도의 그 선전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IS에 가담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추종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려되는 것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입 테러리스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가지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에 의한 그런 그 테러들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언제든지 테러리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위험성, 뭐 지금 이 최근에만 해도 시리아 난민 200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뭐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좀 정리했습니다. 잠깐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IS의 거점인 시리아로 간 김군 외에도 IS를 추종한 국민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IS를 공개 지지를 한 것이 적발이 돼서 민적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010년 이후 테러 위험 인물로 지목돼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도 48명이나 됐습니다. 국정원은 현재 입국해 있는 시리아 난민이 200명이며 이들의 난민 지위를 심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중 65명은 공항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대테러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테러 예방 관련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화생방 테러 대비에 300억 원이 투입되고 생물 테러에 대비한 백신 비축에 260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테러 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우리 동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문도 제공하도록 물론 외국인 대해서는 지문을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외국인 출국 시 법무부가 인적 사항을 조회한 후 탑승권을 발권하는 조항도 신설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희입니다. 네, 우선 출입국 관리부터 좀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 리포트에 보면 SNS를 통해서 IS를 지지한 우리 국민이 10명 정도인데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이랬잖아요. 대개 추정컨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 이제 근로자들인데요.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동 쪽의 근로자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IS를 추종하는 그 중에서 IS를 추종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 참여적 이제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모든 근로자들이 전부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반항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뭐 체불이 된다든가 또 여기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출국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반항 감정을 가지고 또 IS의 그런 그 이념에 동조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 작용이 돼가지고
테러를 자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IS를 공개 지지한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10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글을 SNS에 올리나요? 예, 앞에서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S 이념이라든가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동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것은 IS가 굉장히 그 홍보를 많이 합니다. 예. 홍보를 많이 그래서 돈을 주겠다. 또 집을 주겠다, 여자를 주겠다. 아주 그럴듯한 이런 그 홍보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그 정책이라든가 관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드로 살아가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뭐 1월 달에 김군 같은 사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제2의 제3의 김구는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서 뭐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여러 가지 연구나 경험으로 봐서 IS가 또는 IS 조직원이나 IS를 뭐 지지하는 추종자들이 국내에서 뭔가 하여튼 테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입국을 해가지고 예. 많은 무기를 뭐 반입을 한다든가 또는 네. 폭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네. 테러를 자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네. 굉장히 치안이 잘 되어 그 점에서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주를 해가지고 네. 이번에 이제 파리 테러도 마찬가지죠. IS의 본류에 이제 가담하고 있던 사람들이 네. 들어와서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성장한 자생적 테러 요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공범을 한 그런 그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도 IS의 그 본류들이 우리나라에 잠입을 해가지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 사상적으로 IS 동조한 그런 세력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알겠어요. 테러를 예. 자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충남에서 그 IS 연계 테러 단체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됐지 않습니까? 알 누스라? 네, 이건 IS하고 뭐 다른 겁니까? 그렇죠. 알 누스라 전선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 뿌리는 전부 알카에다예요. 알카에다? 알카에다 밑에서 알카에다가 공부하고. 빈라딘이 그렇죠. 그 빈라덴. 조직했던? 빈라덴 예. 수장이었죠. 예. 9.11 테러를 이제 자행했던 예. 사람이죠. 알카에다의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제 수제자들인데 이렇게 네. 이제 설명하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알 누스라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S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호나상 그룹이라고. 네. 이 세 그룹이 형제였습니다. 형제였는데 2012년에 알 누스라 이 전선은 독립을 해서 테러 단체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IS는 2013년부터 이제 알겠습니다. 활발하게 이제 작전을 이제 그런데 전개하고 있었죠. 이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인도네시아인이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검거가 됐는데 아까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그러지만 늘 그 위험성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10명이 지키더라도 네. 한 명의 범인을 또는 테러범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그 방대합니다. 정보의 조직이. 예. 그렇지만 9.11 테러 때 그렇게 엄격하게 또 강력하게 대대적 정책을 미국도 수행했습니다. 당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보스턴 테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허점이라는 것은 구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IS는 다음에는 로마다, 런던이다, 워싱턴이다 이러고 SNS에 자꾸 올리는데 이게 그냥 시위 효과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종의 뭐 심리전이죠. 협박을 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또 전혀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수도 아닙니까? 정부의 그 산부가 다 직결해 있는 겁니다. 네. 설령 테러를 자행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민들한테 주는 그런 공포라는 것은 예. 대단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북한에서 미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런 것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네. 뭐 현실 가능성은 거의 그렇죠. 없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그렇죠. 미국 국민들은 네네. 불안할 수밖에 네. 없죠. 그리고 이제 IS 입장에서는 예. 이제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다. 이제는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런 예.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그동안 이제 테러즘 연구자들은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메시지도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무차별로 살육하고 이렇게 테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신테러리즘이라고까지 뉴 표현을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네네. 뉴 테러리즘?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예, 대외적으로는 이제 종교의 분쟁, 예. 그리고 십자군, 뭐 동맹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문명의 충돌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IS가 태동한 것도 누스라가 나온 것도 전부 이제 시리아 내전에서 이렇게 이제 예.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돈과 권력이 심층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 G20 정상회의에서도 테러리즘 대처가 주 의제였고 지금 프랑스가 폭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동조하고 있고 뭐 미국도 함께 하는 거죠. IS를 근데 근절시킬 수 있겠느냐? 뭐 폭격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IS는 그 지역은 다 벗어나서 우리는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다 뭐 이러고 또 방송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절 가능합니까? 예, 문명사에서 이 테러라는 것을 척결해야 되는 사항은 분명하죠. 네. 분명한데 지금 파리 테러 이후에 프랑스에서 지금 대대적인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라카입니다. 시리아의 예. 라카인데 시리아 그 라카의 IS의 IS 중심지? 이제 지도부 근거지가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IS의 중심 지부는 라카에서 전부 이제 도피해서 대피해 있는 상태죠. 네. 민간인들 한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라카 지역에. 예. 그래서 아무리 정교하게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민간인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그 뭐 IS의 근거지를 원천적으로 좀 붕괴를 시키려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할 텐데 지금 어느 나라도 지상군 투입까지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공중 폭격으로 뭘 좀 하려다 보면 자꾸 민간인 희생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정교하게 그 타격을 해도 이 딜레마를 미국 뭐 영국, 프랑스 하여튼 또는 러시아가 어떻게든 풀어야 될 텐데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오바마 입장에서 상당히 이 상황이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인데 미국은 9.11 이후에 무려 15년 동안 얻은 게 하나가 없습니다. 발을 빼기도 못하고 예. 또 전쟁에서 승리도 하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국내에서 상당히 그런 그 많은 지적 네. 비난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또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도 이제 고민할 겁니다. 지상군 투입을 해가지고 지상군 투입을 하더라도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지금 내재해 있고요.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반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 또 러시아는 또 거꾸로 지금 아사드 지금 예, 시리아 정권을, 정부를 예. 지금 정권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그래서 정부군과 그리고 반군과 IS 이제 3파전이라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혼재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상군 완전히 투입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 결정을 내리는 네네. 것이 쉽지 않다. 네, 결국 이제 지상군 투입을 해야지 지상군이 깃발을 꼽아야지 이제 척결이 네.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알겠습니다. 쉽지 않겠다.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한 말씀 우리 정부가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겠는지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우리나라의 그 치안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는 말입니다. 10,000번을 공격해가지고 네. 한 번을 성공한다면 10,000번을 공격을 합니다. 거꾸로 만에 하나라도 한 번의 그 테러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네. 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000번에 하나라도 그 하나를 대비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예.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가 예. 있는데 저는 평화를 원하거든 테러에 테러에 대비하라. 대비하라. 예. 뭐 이렇게 이제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